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58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57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역대급 정배 결과가 나오면서 1등 적중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풋볼 살롱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이 4등에 적중이 됐고 57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번리와 웨스트햄의 경기 무승부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를 패턴 징크스 분석과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멤버십 회원이신 오늘도 축구님과 파란하늘님께서 1등에 적중이 되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등 적중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적중 금액은 상당히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패 14경기를 모두 적중을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등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2021년에만 1등 적중자가 7명이 나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 한 해에 가장 많은 1등 구독자를 배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풋볼살롱은 2021년이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 승무패 58회차 역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은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배당 로또픽을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한 뒤에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정배 주력픽까지 따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후원 가격은 풋볼살롱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하루에 166원, 200원이 채 안되는 비용으로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5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맨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촬영 시점인 현 시각이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살롱 코멘트 위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황 색깔로 표시해 둔 것이 핵심 자원들의 부상 및 결장자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멈추셔서 데이터와 함께 빠르게 확인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맨유 쪽에 코로나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맨유 측의 발표에 따르면 훈련시설 운영 중단 및 리그 일정 연기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리치 원정을 떠났던 주전급 자원들은 코로나19 양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코로나 관련 이슈로 결장을 했던 최다 득점자 공격수인 토니 선수가 이번 맨유전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반 토니 선수가 선발로는 출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교체 명단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맨유는 랑닉 감독 체제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랑닉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기조로 삼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큰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맨유가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자랑하는 제공권과 세트피스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맨유의 원정 강세를 고려를 하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지만 지난 노리치전에서 맨유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맨유의 골키퍼인 데야 선수의 선방쇼가 없었더라면 노리치에게도 패배를 당할 뻔했었던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아이반 토니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있는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충분히 맨유를 상대로 이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쾰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최근에 5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직전 슈투트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의 부상 및 결장자 정보를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볼포스부르크가 최근 좋지 못한 흐름과 쾰른이 원정고자 면모 그리고 양팀 주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 저하를 고려를 하면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이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즐겨하고 제공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쾰른이 제공권 1위, 볼프스가 3위를 달릴 정도로 양팀 모두 제공권이 좋고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색깔이 비슷한 점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지난 시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미드필더들의 왕성한 활동량이 강점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스키리 선수가 쾰른의 활동량을 담당하는 엔진 같은 선수인데 이 스키리 선수가 최근에 질병 등의 이유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 스키리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쾰른이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쾰른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모데스테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6골로 강했던 면모가 있습니다. 또한 공격 쪽에 우트라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쾰른이 활동량 측면에서 분데스리가 통계로 5위를 달릴 정도로 활동량이 많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18개 팀들 중에서 꼴등을 자랑하는 활동량이기 때문에 쾰른이 쉽게 패배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인츠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인데 마인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셔서 핵심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와 최근 데이터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홈팀 마인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츠가 올 시즌 짠물 수비와 함께 특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공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분데스에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고 원정에서 수비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헤르타가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점과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점은 마인츠로서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마인츠 역시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가 확실히 갈리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인츠가 직전 경기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특유의 홈 깡패 면모가 나오면서 이 3번 경기는 마인츠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4번 경기는 아르미니와 보움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가 최근에 헤르타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1승 2무 2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보움 같은 경우에는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보험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매치인데 항상 2부 리그 출신 팀들의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2부 리그 시절의 상대 전적이 의외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2부 리그 시절에 아르미니가 보험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만큼은 보험을 상대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부 리그 출신들의 상성적인 부분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르미니가 분데스리가 최고 무자비 팀인데 아직 홈에서 첫 승이 없고 반대로 보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승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2연속 무승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패턴적으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빈곤하지만 골 결정력 같은 경우에는 보움 쪽에 폴터와 홀트만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보험 쪽이 골 결정력은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움이 홈 깡패 원정 고자 느낌이 있지만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최근에 원정에서 강팀들을 주로 상대를 했습니다. 라이프찌히, 바이에른 뮌헨, 메넨글라트바흐, 레버쿠젠 같은 체급이 상당히 높은 팀들을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원정 고자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부 리그 시절의 상성을 고려해서 아르미니가 홈에서 첫 승리를 가져가거나 최근 경기력을 고려해서 보움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노리치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셔서 주황색의 핵심 결장자 정보를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올라온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정교함이 한층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 지표가 나쁘지 않지만 현재 중앙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해 보이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세트피스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적지 않게 고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아스톤 빌라 쪽에 코로나19 이슈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선수가 양성인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빌라 쪽이 경기력과 퀄리티 면에서 우세하지만 한 가지 변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노리치 시티를 이끌고 있는 것이 최근까지 아스톤 빌라를 이끌었던 딘 스미스 감독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아스톤 빌라 선수들의 성향과 이 강점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노리치로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딘 스미스 감독이 과거의 2부 리그 시절부터 이끌면서 같이 승격을 해온 선수들도 있고 새롭게 영입을 한 선수들도 상당수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딘 스미스 감독이 굉장히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리치 시티가 직접 맨유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봤을 때 배당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히 노리치 사이드 한 개 정도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라가 생각보다 코로나19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거나 딘 스미스 감독이 빌라 선수들에 대한 이 약점을 잘 파악을 하고 전술을 맞춤 전술로 잘 짜왔을 경우에는 노리치 역시 홈에서 승점 1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맨시티와 리즈의 경기인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셔서 핵심 결장자 정보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맨시티를 상대로 1승 1무로 우위를 보였을 정도로 맨시티의 강한 면모가 있지만 현재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로드리고 선수와 벤포드 선수가 또다시 부상 병동에 올랐고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까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의 탄탄한 수비에 고전을 했지만 울버햄튼과 리즈의 수비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리즈가 상대를 하기에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누수가 있는 리즈가 맨시티의 공세를 버텨내기에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즈가 세트피스가 나쁘지 않은 팀인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가 전력 누수 속에서 직전 첼시 원정 거의 무승부까지 갔던 경기력을 고려를 하면 맨시티도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즈의 전방 압박을 대처함에 있어서 첼시의 중원 자원보다는 맨시티의 중원과 수비 라인들의 선수들이 탈압박이나 패스 능력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즈의 전방 압박이 첼시전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리면서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라이프찌히 원정에서도 무기력하게 1대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화면을 멈추셔서 핵심 자원 결장자 정보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기세면에서 프랑크푸르트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버쿠젠과의 홈경기에서 5대2 대승을 거뒀을 정도로 상당히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3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14골이나 될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4골 중에서 11골이 직간접적으로 크로스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통계 기준으로 크로스 횟수가 4위를 달릴 정도로 측면에서의 크로스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메넨글라트바흐인데,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프랑크푸르트가 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 공격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메넨글라트바흐의 공격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요나스 호프만과 슈틴들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화력 약화까지 예상이 되는 메넨글라트바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상대 전적 면에서 메넨글라트바흐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패 흐름 속에서 메넨글라트바흐가 최대치로 천정 면모가 나온다면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메넨글라트바흐의 우위, 그리고 홈에서의 좋은 성적, 프랑크푸르트가 올 시즌 무자비 면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를 바치면서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꺾어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넘어간 점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중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